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경 서울시 의원, 미국에서 돌연 혐의를 다 인정하는 자술서를 내더니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다른 주장을 펴오던 강선우 전 사무국장, 김경, 이 세 사람의 진술이요, 갑자기 비슷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한테 공천 헌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돌려받은 1억 원은 공천 대가로 준 거 맞나요? 저 1억 공천 뇌물 정청래 1억 관계자가 원은 몰랐나요? 강선우 의원 사무국장한테 돌려받으신 거예요? 지도부에서 빨리 오라고 얘기한 경찰 건가요?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저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저 지나갈게요. 텔레그램 재가입 왜 하신 거예요? 증거인멸 하려고 하셨나요?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한마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미국에 있는 동안 강선호 의원하고도 접촉하셨나요? 오늘 어떤 내용 위주로 좀 설명하셨나요? 언제 어떻게 1억 원 돌려받았는지 말씀하셨나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미국 갔다 왔습니다. 아마 각종 증거인멸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미국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더니 돌아오긴 했는데 공천 뇌물을 1억 원을 줬다가 바로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과 입을 맞춰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제 경찰이 강선우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의 기본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민주당의 요구에 맞춰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어제 미국에서 이 김경 들어오고 나서 3시간 반만 수사하고 돌려보냈답니다. 이것도 석연치 않은데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여 대변인님, 강선우 의원과 입을 맞추고 들어왔느냐, 야당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보시죠. 김경 서울시 의원, 애초에는 난 금품 제공한 적 없다, 제공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있으면서 자술서를 냈는데 거기에는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술서가 제출된 즈음해서 여기 강선우 전 사무국장, 돈 받았다는 사람이요, 이분 처음에는 나는 돈 받은 적 없다, 1억이라는 큰 돈을 사무국장에게 보관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술서가 제출된 즈음에 갑자기 말을 바꿔요. 쇼핑백을 실어줬대요. 그런데 내용물은 회수 못했대요. 확인 못했대요. 이 모든 게 최근에 이 강선우 의원의 얘기들과 맥이 통하게끔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세 분이 서로 이제 입을 맞췄다고 하면은 강선우 의원의 약간 무죄에 가까운 이런 주장이 이제 근거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전혀 그렇지가 않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뇌물죄는 소유할 목적으로 받은 즉시 이제 뇌물죄가 성립하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강선우 의원의 뭐 뇌물 본인이 이제 금품을 받았다, 나중에 돌려줬지만 그런 것을 뭐 변명한다고 해도 전혀 이제 뭐 크게 이제 그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분의 주장들이 다 엇갈리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사무국장이 돈을 보관한 사람인데 사무국장이 본인은 돈을 못 받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김경 의원은 돈을 줬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세 분이 입을 맞춘다고 해도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찰의 수사가 그동안에 약간 이제 야당에서 비판할 정도로 뭔가 이제 조금 뭐 늑장 수사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비로소 뭐 이제 압수수색 그리고 이제 뭐 소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 수사도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그래픽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자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김경이 언제 어떻게 이 돈을 줬는지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음이요, 한 카페에서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만나가지고 1억 줬대요. 카페에서 어떻게 1억 든 쇼핑백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남모 사무국장,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주었다, 다만 내용물은 몰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 의원님, 자 여기요, 카페에서 줬다, 1억을 전액 5만 원권으로 해가지고 인출해서 쇼핑백 넣으면 2kg 정도 한대요. 그런데 보통 이 2kg 뭐 쇼핑백 받으면 이게 뭐예요? 라고 묻거나
그런 게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물은 모르고 쇼핑백을 실어줬대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남모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언론에 자기는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 그 조사받고 나서는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준 적은 있지만 내용물은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자, 저것도 저는 자체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본인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전화를 받고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있는 한 카페에 만나러 나갔을 때는 그 용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경 시의원이 왜 만나자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를 했으니까 본인이 나갔을 거고요. 자, 그런데 그게 뭔지 이걸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서 쇼핑백을 그냥 다짜고짜로 아무 설명도 없이 차량에 실어준다. 그 차량은 자기 차량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차량 문을 김경 시의원이 열 수는 없잖아요. 여하튼 뭐 실어줄 게 있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덜컥 받아서 차량에 싣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뭔가 이 두 사람 간에 좀 말을 맞춘 정황이 있긴 한데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말을 맞춘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남모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경찰에 가서 했다는 저 얘기는 앞뒤가 틀린다. 그러면 어떤 쇼핑백이든 그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받느냐? 이 남모라는 사람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전에는 저 자기 주장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건대는 아마 저 정도로 어설프게 말을 맞췄다면 경찰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그 거짓 진술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이 차량이 누구 차량으로 보이신다고요? 아니 그거는 남모 사무국장 차량이겠죠. 자기 차요? 아니 근데 김경시 의원이 예. 가지고 와서 남 사무국장 차에다 실어줬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그걸 뭔지 모르고 받아왔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애매하잖아요.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준 적이 있다라는 주어가 여기 이제 최 의원님 해석은 김경이 이 쇼핑백을 이 남 국장의 차에다 실어줬다라는 해석이시고, 또 이게 뭐 말이 워낙 헷갈리다 보니까 주어가 없어서 지금 주어가 문제인 없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모 국장이 이걸 받아가지고 누군가의 또 차에 실어줬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남 국장은 자기 주장대로 보관한 적은 없었다. 이 말은 되기 때문에 남 국장이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이 차량 이 주인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차량에 실어줬다는 건가,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런 거야말로 수사의 영역이고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경찰 조사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 당사자들 역시도 애매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사건이 자꾸 이제 혼란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이 녹취록이 먼저 등장했을 때, 김병기 전 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의 녹취록이 등장했을 때, 이 녹취록은 도대체 왜 등장했고 어떤 목적으로 등장을 했고, 소위 말해서 윗선의 어떤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김경이 공천되기 전까지 이게 뭐 강선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더 윗선에 누군가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적들을 조금 더 뭔가 의심되게 하는 그런 저는 멘트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 늑장 대응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이상한 늑장 대응 아닙니까? 보시면은 그 김경 이 시의원이 미국으로 간 이유가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 정작 실제로 아들은 못 만났다. 정작 아들은 못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미국에 가 있는 동안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귀국을 한 다음에 아주 친절하게 압수수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대동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압수수색, 이 정도 사안에 비해서는 그 압수수색이 굉장히 친절했다는 제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단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만 봐도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이 수갑 찬 거 아닙니까? 그거랑 비교해봐도 너무 그 수사의 어떤 내지는 경찰의 대응에 편파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1억 봉투라는 말이 또 있어서 제가 재밌는데, 권성동 의원 왜 구속됐습니까? 저 1억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그 진술 하나로 지금 그렇죠. 구속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진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아주 친절하게 조사받고 지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장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경찰의 편파 수사, 늑장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